우리 모두가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조차 말이죠. 영혼의 어둠 속 깊은 곳에 숨어서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것. 바로 욕망의 어두운 면, 충동의 그림자, 평생 묻어두려 애써온 그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듣고 계시는 동안에도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불편함일 수도 있고 호기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익숙하지만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성적 그림자가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평생을 인간의 이런 어두운 면을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강하게 억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억압된 모든 부분 중에서 성적 그림자만큼 강력하고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순간들, 자신의 몸에 대해, 욕구에 대해, 인간의 자연스러운 충동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던 때들, 그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일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분열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단정한 여성 반듯한 남성이지만 내면에는 폭풍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림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해로운 관계 속에서 폭발하기를 기다립니다. 통제할 수 없는 중독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꿈속으로 스며듭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 관계에서 깊은 연결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항상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윤기 한 말 중에 저를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든 말이 있습니다. 무의식에서 직면하지 않은 것은 운명처럼 삶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당신이 도망치는 모든 것, 부정하는 모든 어둠이 결국 당신이 인생에서 마주해야 할 상황, 사람, 환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여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남성, 이유 없이 폭발하는 분노, 결혼 생활의 냉담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인식되지 않은 성적 그림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 당신이 한 번도 감히 탐험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자극하거나 충격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당신이 이 그림자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어렸을 때 누군가가 거기는 만지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일부가 어둠 속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 특히 한국에서는 성에 대해, 욕망에 대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기시됩니다. 우리는 모순된 메시지를 받으며 자랍니다. 한편으로는 사회가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적 욕망의 어떤 표현도 나쁘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수백만 명이 내면의 분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만 배우자와 진정으로 연결되는 법을 모릅니다. 아이는 낳지만 성과 사랑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충족되지 않은, 갈망 탐험되지 않은 호기심 한 번도, 온전히 살아보지 못한 자신의 부분들을 안고 늙어갑니다. 융은 수천 명의 환자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울증 불안, 더 심각한 장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가 성적 에너지의 억압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욕망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창조적 에너지, 생명력 열정 전체가 말입니다. 이 에너지를 강물로 상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두면 지나가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댐을 쌓아 막으면 물은 빠져나갈 길을 찾습니다. 바위 틈으로 스며들거나 둑을 넘치거나 더 나쁘게는 댐이 무너질 때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적 그림자도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오래 억압되면 왜곡되고 병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길을 찾습니다. 포르노에 대한 집착이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인 불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사랑과 성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민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지는 55살이었고 20년간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결혼 생활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세심하고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무감각했습니다. 더 깊이 탐구해보니 민지는 자신이 한 번도 진정으로 욕망을 느끼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한 여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자라면서 완벽한 아내, 헌신적인 어머니 역할을 했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욕망과 욕구와 갈망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부분은 무의식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그 그림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꿈속에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상상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욕망이 스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와 남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나란히 누워 있어도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모든 욕망을 무책임하게 풀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정된 부분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민지가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런 욕망을 인정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남편이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통제력을 잃을까봐.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욕망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미치거나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깨지기는커녕 더 깊고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관계에 진짜 인간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나 역할이 아닌 말입니다. 이것이 융기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통합되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 단순히 욕망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력 창조성 열정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들, 창조자들 역사에 흔적을 남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적 에너지를 완전히 억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예술로 창조로 인류를 위한 공헌으로 변환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피카소, 프리다 칼로, 레너드 코엔 그들은 모두 성적 에너지와 창조적 에너지가 하나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인위적인 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억압해야 하고 부정해야 하고 그런 욕망이 없는 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열정 없는 결혼 생활,
자기 자신과 단절된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입니다. 융은 현대 문명인이 자신의 본능과 분리된 상태로 산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몸의 소리를 듣는 능력, 직관을 듣는 능력,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것을 듣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대신 규칙과 틀과 사회적 기대에 따라 살면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성에 맞는지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기억납니다. 준호라고 부르겠습니다. 준호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아름다운 아내, 착한 아이들,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포르노 중독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매일 밤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후 다음 날 아침 자신에게 역겨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을 몰래 봤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문제가 의지력 부족, 나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부터 지원그룹 참여까지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증상만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탐구해보니 준호는 문제가 포르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그가 한 번도 아내와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야성적인 부분, 열정적인 부분, 진짜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변태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남편, 점잖은 연인, 통제된 남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야성적인 부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어둠 속에서 외로움과 수치심 속에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융은 준호가 자기 자신과 전쟁 중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의 한 부분은 사회 기준에 따른 좋은 남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표현되고 살아있고 인간의 모든 복잡함과 모순과 함께 사랑받기를 갈망했습니다. 이 두 부분이 화해할 수 없을 때 결과는 분열, 고통,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해결책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종교와 철학이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해결책은 통합입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 천사와 악마를 모두 가진 복잡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준호가 아내에게 자신의 진짜 욕망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어색한 대화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도 있었고 1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없었던 친밀감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부부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진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포르노 중독이 사라졌습니다. 포기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관계에서 자신의 모든 부분과 함께 온전히 살 수 있게 되자 가상세계에서 만족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에 대한 융의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와 싸울 때 우리는 그것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그 힘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평생 부정하려 애써온 자신의 부분들을 어떻게 직면할까요? 이것은 쉽거나 빠른 과정이 아닙니다. 용기와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방어 기제, 합리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는 방법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꿈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융은 꿈 분석에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꿈에서 무의식이 우리와 대화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꿈속의 이상한 이미지들, 인물들, 상황들은 종종 우리의 주의를 끌려는 그림자의 표현입니다. 강한 감정적 반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나 무언가가 당신에게 불균형한 감정 반응을 일으킬 때 그것은 종종 그림자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격렬하게 미워하는 사람, 맹목적으로 동경하는 사람, 가장 심하게 판단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억압된 부분들을 반영하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기억납니다. 수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영은 항상 자신이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가 나약하고 남자에게 의존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을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때로는 돌봄받고 보호받고 약해지고 싶어하는 수영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가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던 어린 시절부터 묻혀 있었습니다. 약함은 위험하고 의존은 자살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돌봄받고 싶은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수영이 왜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관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돌봄이 필요한 남자들, 그녀가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하는 나약한 남자들에게 끌렸습니다. 그것을 싫어했지만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융은 수영이 자신의 부정된 약함을 이 남자들에게 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자신 안에 돌봄받고 싶은 부분을 돌보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진짜 욕구는 그녀 안에 있지 그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영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 만들어온 모든 이미지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림자를 직면하는 작업입니다. 가짜 이미지를 깨뜨려 그 아래 진짜 인간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항상 편한 것은 아닙니다. 융은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경험 중 하나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고 평생 부정해온 자신의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것이 진정한 전체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더 자비로워집니다. 자신 안의 어둠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의 어둠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멈추고 투사를 멈추고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춥니다. 특히 성적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삶의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애관계나 성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말입니다. 융이 이해한 대로 성적 에너지는 단순히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 에너지 리비도 모든 창조와 성장을 추진하는 동력입니다. 이 에너지가 억압되거나 왜곡될 때 우리의 성생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성 일에 대한 열정,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삶 자체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 에너지와 단절된 사람은 종종 생기 없고 기쁨 없는 밋밋한 삶을 삽니다. 한 예술가와 일한 적이 있습니다. 민호라고 부르겠습니다. 민호는 창작 막힘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습니다.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이 죽어있고 생명력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기술이나 영감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문제였습니다. 탐구해보니 민호는 자신의 야성적인 부분, 욕망의 부분, 원초적 열정의 부분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예의 바르고 안전하고 다른 사람을 충격시키거나 불편하게 만들까봐 두려워하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위험한 요소, 도발 날것에 진실이 있습니다. 융은 위대한 예술가는 그림자를 직면하고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빛으로 가져올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둠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예술로 아름다움으로 진실로 변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예술이 항상 당황스러운 요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피하는 부분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자신의 야성적인 부분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예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생하고 강렬하고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았고 일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술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적 그림자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것은 개인적 욕망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로서 우리가 성과 친밀감을 다루는 방식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문화, 특히 아시아에서 우리는 성과 매우 복잡하고 모순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성적 이미지로 넘쳐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 영화, 소셜미디어 모든 것이 성적으로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성에 대해 정직하고 건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녀들에게 성은 나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결과는 성에 대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받으며 자란 세대입니다. 성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극받지만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가르침받습니다. 친밀함을 갈망하지만 건강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는 법을 모릅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 그림자의 표현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도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단 그림자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겉모습과 내면 현실 사이의 모순에서 이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한국 사회는 성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번성하는 성산업이 있고 높은 불륜율이 있고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회가 자신만의 집단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로서 이 그림자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상처받은 개인들,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 피할 수 있었던 비극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입니다. 융은 개인 작업과 집단 작업이 분리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때 집단 그림자를 치유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대로 사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정직해질 때 개인이 자신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온갖 금기와 판단이 있는 사회에서 사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성적 그림자를 직면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치나 도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윤기 제한한 방법 중 하나는 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꿈은 무의식의 언어이고 종종 우리 그림자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성적인 꿈, 특히 깨어났을 때 수치심이나 당황함을 느끼게 하는 꿈들은 종종 그림자가 우리와 소통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꿈들을 무시하거나 수치스러워하는 대신 윤근 호기심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꿈속의 상징들, 인물들, 상황들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차갑게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가져오는 에너지와 메시지를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상황들, 이미지들이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가? 특히 설명할 수 없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반응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하는 커플을 보고 극도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당신의 그림자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자유롭게 애정을 표현하고 싶은 갈망을 억압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융은 또한 이런 것들을 탐구할 안전한 공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치료사,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일기를 통해 자기 자신과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이나 처벌의 두려움 없이 완전히 정직할 수 있는 곳을 갖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기억납니다. 지수와 현우라고 부르겠습니다. 10년간 결혼했고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같은 집에 사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작업을 시작했을 때 둘 다 해결되지 않은 성적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수는 매우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고 성의 어떤 표현도 금지되었습니다. 착한 여자는 욕망이 없고 성적 즐거움은 남자를 위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현우는 반대로 진짜 남자는 항상 섹스를 원해야 하고 항상 주도적이어야 하고 항상 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아닌 남성성을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결과는 죽은 성생활이었습니다. 지수는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욕망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취약함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역할을 연기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연결을 이뤘습니다. 그들과의 작업은 성적 기술이나 관계 조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욕망을 갖는 것이 그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현우가 항상 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를 덜 남자답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파구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진짜로 보는 순간들. 가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역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인간 대 진짜 인간으로. 그리고 이것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성생활만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체 관계가 변화했습니다. 진짜로 대화하기 시작했고, 진짜로 나누기 시작했고, 진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사람이 자신들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한 역할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복잡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를 직면하는 힘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삶과 사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융은 진정한 사랑은 온전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온전한 사람, 자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통합한 사람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날 때 부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깊이와 풍요로움을 가진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낭만적인 관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적 그림자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 창조하는 방식,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적 에너지와 단절된 사람은 종종 모든 영역에서 활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일은 열정이 없습니다. 관계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삶은 색깔과 기쁨이 없습니다. 사회 기준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내면은 죽어 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성적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종종 특별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항상 섹스를 생각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생동감, 존재감,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살고 깊이 사랑하고 진정한 곳에서 창조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독특한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복잡함과 모순과 아름다움을 가진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 그림자의 맥락에서 이것은 당신이 성적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쁘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의 자연스럽고 신성한 부분이라는 것을, 당신의 성적 에너지가 저주나 짐이 아니라 선물이고 힘과 창조성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제력을 잃거나 경계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융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당신의 가치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한 균형입니다. 너무 많이 억압하면 경직되고 죽고 단절됩니다. 너무 많이 풀어놓으면 혼란스럽고 통제불능이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롭습니다. 융의 길은 중도 자각과 통합의 길입니다. 제가 함께 일했던 또 다른 여성이 생각납니다. 은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은지는 50살이었고 이혼했으며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느껴 저를 찾아왔습니다. 늙고 매력 없고 여성으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더 깊이 탐구해보니 은지는 자신의 모든 가치를 남자들에게 욕망받는 것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회 기준으로 젊고 예뻤을 때는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자 보이지 않고 가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나이나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지가 한 번도 자신의 성적 에너지를 진정으로 소유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그것을 받고 항상 다른 사람이 그녀를 욕망하는지 여부로 자신의 가치를 정의했습니다. 은지와의 작업은 그녀가 이 에너지의 소유권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관능성, 생동감, 성적 힘이 나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내면의 에너지, 어떤 나이에도 어떤 몸에서도 밝게 탈 수 있는 불꽃이라는 것을 은지가 외부 확인이 아닌 내면에서 이 에너지와 연결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었을 때도 느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생동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춤추기 시작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에 맞다고 생각하는 옷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이 되었습니다.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젊은 여자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찾은 여성의 방식으로,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니라 그녀가 발산하는 에너지 때문에 끌렸습니다. 이것은 성적 그림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때, 통합할 때 덜 매력적이거나 덜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성을 띠게 됩니다. 진정하고 온전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과정이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림자는 한 번 직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는 여정의 지속적인 부분입니다. 항상 탐구할 더 깊은 층이 있고 통합할 더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각 단계는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생동감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그림자의 각 부분은 우리를 더 온전하고 진정하고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수년간 함께 일한 모든 사람들 고통과 치유의 모든 이야기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용기입니다. 숨기고 가장하고 순응하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진정성을 선택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행동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 진정한 연결이 부족한 관계들, 의미와 목적이 부족한 삶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은 개인적인 작업만이 아닙니다. 집단 치유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융은 인류의 미래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우리의 어둠을 직면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전쟁부터 폭력, 환경 파괴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부정된 부분들을 다른 사람과 세계에 투사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 안의 어둠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거기서 싸웁니다. 자신 안의 야성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연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파괴하려 합니다. 자신 안의 약함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림자를 직면하는 작업을 할 때 이 순환을 깨뜨립니다. 투사를 멈추고 비난을 멈추고 세계라는 거울에서 보는 자신의 부분들과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것이 종종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적 그림자에 특히 해당됩니다. 억압되거나 왜곡된 성적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범죄 폭력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요? 강간과 성적 학대부터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증오 범죄, 여성 혐오부터 가정 폭력까지 세계의 많은 어둠이 해결되지 않은 성적 그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비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식이 어둠을 변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부분에 인식의 빛을 가져올 때 그것들을 파괴의 원천에서 창조와 성장의 원천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업과 용기와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보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온전히 사는 삶 깊이 경험하는 사랑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의미의 감각, 성적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패턴들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각 단계 아무리 작아도 가치가 있습니다. 인식의 각 순간, 용기의 각 행동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기로 한 각 선택이 승리입니다. 당신의 성적 그림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기다려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찾아지기를 갈망하는 잃어버린 부분입니다. 그것을 찾고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당신은 다른 곳에서 찾던 것들, 생명력 열정, 창조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림자를 직면하는 여정은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탐구할 더 깊은 층이 있고 통합할 더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는 당신을 진정한 자신에게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어둠을 들여다보는 용기의 각 행동은 당신의 삶에 더 많은 빛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가장 두려워했던 자신의 부분이 가장 큰 선물을 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도망쳤던 그림자가 찾던 자유의 열쇠였다는 것을. 어둠을 직면하는 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하게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그림자 작업의 약속입니다. 도전 없는 삶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사는 삶. 어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완벽함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부인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인 것. 융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와 나침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고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고 자신의 온전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정말로 이 작업을 할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수치, 모든 부정 아래에 여전히 온전하고 야성적이고 자유로운 당신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원초적 순수함을 잃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과 연결될 때, 이 원초적 생명 에너지와 진정으로 연결될 때 윤기 의미한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성적 그림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생동감의 열쇠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살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결혼이 차갑게 식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에서, 불륜에서, 중독에서,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나요? 이것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똑바로 보고 이것도 나다라고 말하는 용기. 융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직면하지 않은 것은 어둠에서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가져온 것은 사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적 그림자는 필요한 힘을 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갈망하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들을 받으려면 자신에 대한 진실을 직면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진실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는 당신만의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찾을 때, 이곳에서 살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수치가 숨기라고 가르치기 전에 항상 되려고 했던 그 사람. 이것이 융이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자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온전함에서 살라는 것,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사랑하라는 것, 당신의 성적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 기다려왔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정말로 그렇게 할 때 융이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가장 밝은 빛이 있다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 자유로 가는 길은 영혼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판단이 아닌 자비로 직면할 때 두려워했던 괴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부분을 찾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쳐지거나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보이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껴안을 때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담는 것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 천사와 악마 신성함과 세속적인 것 모두를, 이것이 성적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의 궁극적인 선물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될 자유, 편집되고 검열되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버전이 아니라 진짜 야성적이고 생동감 있고 부인할 수 없는 당신, 그리고 이곳에서, 이 온전함에서, 부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곳에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깊이와 풍요로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함은 당신이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은 준비가 되었는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온전하지 못한 채로 하루를 더 견딜 수 있는지입니다. 자신을 부정하며 하루를 더 견딜 수 있는지입니다. 될 수 있는 사람의 그림자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지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것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삶을 선택하세요. 자기 자신을 선택하세요.